심리학. 뭔가 어렵고 책 속 얘기 같다고 느끼셨나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매일 겪는 일상 속에 심리학이 숨어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심리학 꿀팁 50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인간관계에서 눈치 싸움 덜 하는 법, 더 설득력 있게 말하는 방법, 나 자신을 더 잘 다루는 팁까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 진작 알았으면 내 인생 좀 더 편했겠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알려드릴 심리학 팁들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첫 번째, 미러링 효과.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누군가가 말하는 스타일이나 제스처를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될 때. 근데 이게요, 일부러 살짝 따라하면, 예를 들어 상대가 컵 들면 나도 들고, 웃으면 나도 웃고, 이렇게 은근슬쩍 맞춰주면, 이 사람이 나랑 잘 통하는데, 이런 느낌이 든대요. 실제로 친밀감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 피크앤드 법칙. 사람은 어떤 경험을 떠올릴 때 전체보다는 가장 강렬했던 순간, 그리고 마지막을 주로 기억해요. 그러니까요, 데이트든 발표든 회의든 마무리는 항상 좋게 끝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시작이 좀 어설퍼도 끝만 좋으면 기억도 좋아져요. 세 번째, 자기 실현적 예언. 들어보셨나요? 난 못해. 이 말 스스로에게 자주 하게 되면 뇌가 그걸 믿고 진짜 못하게 만든대요. 반대로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에 맞게 뇌도 몸도 반응해서 실제 행동이 바뀝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결국 현실이 되는 거죠. 네 번째, 플라시보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약이 아니더라도 이건 효과가 있을 거야 믿기만 해도 몸이 반응해요. 이걸 잘 활용하면 일상에서도 자기 암시로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커피 마시면 집중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진짜 잘 돼요. 마법 같죠? 다섯 번째, 단순 노출 효과. 우리 무의식은 자주 본 것에 더 호감을 느껴요. 그래서 자주 마주치는 얼굴이 처음엔 별로여도 어느 순간 호감으로 바뀌는 이유도 이거예요. 마케팅에서 광고를 계속 노출하는 이유, 다 이 심리 때문이에요. 여섯 번째, 프레이밍 효과. 같은 정보라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 이 제품 실패율 10%예요. 성공률 90%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느낌이 확 다르죠.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땐 어떤 프레임으로 말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일곱 번째, 스포트라이트 효과. 우리가 뭔가 실수하거나 옷에 뭐 묻었을 때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이런 느낌 들죠. 근데 사실 아무도 관심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타인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이걸 알면 불필요한 불안감이 확 줄어요. 여덟 번째, 미나우젠 효과. 이건 내가 힘든 걸 일부러 강조하면서 관심을 얻으려는 무의식인데요. 사실 우리도 모르게 SNS나 대화에서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스스로 내가 지금 진짜 위로가 필요한 건지, 관심을 받고 싶은 건지를 가끔 체크해 보면 좋아요. 아홉 번째, 반사적 감정이입. 같이 있는 사람의 기분은 나도 모르게 전염됩니다. 주변에 늘 짜증내는 사람이 있으면 나까지 지치는 이유도 이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에너지가 공유되거든요. 열 번째, 손실 회피 이론. 사람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껴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잡으면 이런 걸 얻어요 보다는 이걸 놓치면 손해예요라는 식의 말이 더 강하게 작용하죠. 세일 문구에 자주 써먹는 심리 전략이에요.
11번째, 앵커링 효과. 첫인상이 기준점이 돼서 그 다음 판단에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 처음 가격이 10만 원으로 제시되면 할인해서 7만 원이라 해도 오 싸다 생각되죠. 협상할 때 첫 제안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이유예요. 12번째, 상호성의 법칙. 누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면 나도 뭔가 해줘야 할 것 같은 마음. 가게에서 사탕 하나 주는 이유도 이거예요. 결국 더 사게 되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작은 친절은 크게 돌아옵니다. 13번째, 문간의 발들이기 기법. 작은 부탁을 먼저 들어주면 나중에 큰 부탁도 쉽게 들어주게 돼요. 설문조사 2분만요. 그럼 기부도 가능하세요? 이런 식이죠. 실제로 영업이나 캠페인에서 아주 많이 써요. 14번째, 호감의 법칙. 잘생기고 예쁘면 무조건 호감 가는 거 인정하시죠?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에요. 외모뿐 아니라 말투, 미소, 복장 모두 포함입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정말 중요해요. 15번째, 사회적 증거. 사람들이 다 익었어요. 후기 1000개. 이 말만 들어도 믿음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남들이 하는 걸 따라가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어요. 특히 선택이 어려울수록 더더욱요. 16번째, 자이가르닉 효과. 끝나지 않은 일이 자꾸 생각나요. 드라마가 다음 편 예고만 보여줘도 계속 생각나는 것도 이 때문. 공부나 작업할 때 일부러 조금 남겨두기 전략 꽤 효과 있어요. 17번째, 고착화. 한 번 머릿속에 박힌 이미지나 정보는 쉽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첫인상, 첫 소개, 첫 설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하는 이유죠. 18번째, 방어적 귀인. 우리가 실수하면 상황 탓, 남이 실수하면 성격 탓,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 이걸 인식하면 인간관계에서 이해심이 조금은 생길 수 있어요. 19번째, 확증 편향. 내가 믿고 싶은 정보만 찾아보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 해요. 그래서 객관적이어야 할 때도 무의식적으로 내 편만 보는 거죠. 특히 뉴스, SNS에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0번째, 감정 전이. 기분이 안 좋을 때 완전 엉뚱한데 화풀이 한 적 있죠. 그게 감정 전이에요. 스트레스 받은 걸 가까운 사람에게 푸는 건데 왜 내가 이 사람한테 짜증을 냈지 싶다면 감정 전이 체크해 보세요. 21번째, 인지 부조화. 내가 하는 행동과 생각이 충돌할 때 뇌는 불편함을 느껴요. 예를 들어 나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일회용 컵 쓰면 머릿속이 찜찜해지죠. 이때 뇌는 행동을 바꾸든가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불편함일 때가 많아요. 22번째, 단순 반복 효과. 아무리 어려운 개념도 자꾸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하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연예인도 브랜드도 처음엔 별로였는데 어느 순간 팬돼 있죠. 반복은 힘이 셉니다. 나를 어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23번째, 현저성 효과. 뭔가 튀는 것, 눈에 띄는 것, 갑자기 튀어나온 요소는 더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발표할 때도 중간에 유머 한 줄, 독특한 이미지 하나 넣으면 오래 기억돼요. 24번째, 배블런 효과. 비싸면 괜히 더 좋아 보이는 심리, 다들 아시죠? 가격이 품질을 보장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착각이에요. 명품 브랜드 마케팅의 핵심이죠. 25번째, 허위 상관. 관계가 없는 두 사건 사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옷 입으면 꼭 좋은 일 생겨. 같은 거요. 과학적 근거는 없어도 사람은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미신도 사라지지 않는 거죠. 26번째,
스트룹 효과. 빨간색이라는 글자가 파란색으로 써 있으면 읽기 헷갈리죠? 뇌가 자동으로 처리하는 정보와 실제 자극이 충돌할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걸 알면 멀티태스킹이 왜 힘든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27번째 투사. 내가 가진 감정을 남한테 덮어 씌우는 심리예요. 예를 들어, 내가 불안할 때, 쟤 왜 저렇게 날 의심하지? 라고 느끼는 거죠. 감정의 거울 같다고 보면 돼요. 28번째, 내 집단 편향. 우리 편은 무조건 좋게 보고 남의 편은 괜히 미워지는 심리. 정치, 스포츠, 회사 생활에서 자주 보이죠.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더 성숙한 시선을 가질 수 있어요. 29번째, 역할 부여 효과. 어떤 역할을 부여받으면 사람은 그 역할에 맞게 행동하게 돼요. 교실에서 반장이라고 부르면 책임감이 생기고 행동도 달라지는 거죠. 자기 이미지에 맞춰 나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30번째, 낙인 효과. 한 번 게으르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은 그 이미지에 갇히게 돼요. 타인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자존감과 행동을 좌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조심, 특히 누군가를 정의 내리는 말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31번째, 방관자 효과. 여러 사람이 있을수록 책임감은 줄어들어요. 누군가는 하겠지 라는 심리 때문에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누가 쓰러졌을 때 한 명이 먼저 다가가야 다른 사람도 움직이죠. 당신의 한 걸음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32번째, 후광 효과. 한 가지 장점 때문에 전체가 더 좋아 보이는 효과예요. 예를 들어, 예쁘면 성격도 좋을 거라고 느끼는 것처럼요. 반대로 단점 하나에 전체가 나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인상이 진짜 중요합니다. 33번째, 감정적 이성적 이중처리.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결정은 결국 감정이 내려요. 자동차 고를 때 스펙보다 디자인에 더 끌리는 거. 다 이런 이유죠. 감정이 먼저 반응하고 이성이 나중에 따라붙는 구조랍니다. 34번째, 근접 효과. 자주 마주치는 사람한테 더 호감이 생기기 쉬워요. 회사나 학교에서 가까이 앉은 사람과 친해지는 이유도 이거예요. 거리감이 심리적 거리도 결정하거든요. 35번째, 적은 수의 법칙. 우리는 적은 데이터만 보고도 결론을 내리려 해요. 그 식당, 나 거기 한 번 갔는데 별로였어. 사실 그날 주방장만 바빴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한두 번의 경험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 좋아요. 36번째, 의존성 강화. 칭찬을 받으면 그 행동을 더 하게 되고, 비난받으면 그 행동을 피하게 돼요. 누군가에게 원하는 행동이 있다면 잘한 점을 먼저 칭찬해 보세요. 사람은 따뜻함에 더 잘 반응해요. 37번째, 보상 심리. 고생한 후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죠. 다이어트 끝난 날, 치킨, 시험 끝난 날, 쇼핑. 근데 이게 반복되면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기도 해요. 보상은 진짜 중요한 순간에 아껴 써야 효과가 더 커져요. 38번째, 계획 오류. 우리는 항상 시간이 좀 남을 거야 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일정이 밀리고 마감에 쫓기고 그게 바로 계획 오류 때문입니다. 예상 시간 20% 더 잡는 습관 추천해요. 39번째, 변화 저항. 사람은 익숙한 걸 좋아해서 변화가 두렵고 불편해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앞두고 망설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단, 그걸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 신호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40번째, 의미부여 욕구. 사람은 모든 것에 의미를 찾으려 해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지? 왜 하필 오늘이야?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때로는 이유 없는 일도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마음도 필요해요. 41번째, 시선 회피 효과. 중요한 말을 할 때 시선을 피하게 되는 사람들 있어요. 그게 거짓말 때문이 아니라 소심해서일 수도 있어요. 부끄럽거나 솔직한 마음을 말할 때 눈을 못 마주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시선을 너무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42번째, 기대치 효과.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면 진짜로 잘하게 되는 경우 있죠. 기대가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건 과학적으로도 입증됐어요. 주변 사람에게 넌 할 수 있어 이 한마디 진짜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43번째, 선택 회피 효과.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아예 결정을 못 해요. 그래서 마트에 너무 많은 잼이 진열되면 오히려 안 사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최고가 아니라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라는 거. 44번째, 반발 심리. 하지 마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거 다들 아시죠? 금지하면 더 끌리는 심리, 바로 반발 효과입니다. 설득할 땐 선택은 너한테 달렸어라는 말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45번째, 자기 선택 정당화. 이미 선택한 것에 대해 스스로 이유를 붙이며 정당화하는 심리예요. 이게 만족도를 높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계속 고집하게 만들기도 하죠. 46번째, 도덕적 면허. 좋은 일 했으니까 오늘은 좀 놀아도 되겠지. 자신에게 윤리적인 행동을 보상권처럼 쓰는 심리예요. 착한 행동도 때로는 방심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기억해두면 좋아요. 47번째, 사회적 게으름. 단체로 일할 때 혼자 할 때보다 덜 열심히 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나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이 심리 때문이죠. 그래서 책임을 분명하게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48번째, 자율성 욕구. 사람은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낄 때 더 동기부여가 돼요. 같은 일이더라도 이걸 해라보다는 이 중에서 골라봐가 더 효과적이에요. 자율성은 곧 책임감이 되기도 하죠. 49번째, 인내 편향. 지금의 불편함을 견디면 미래에 큰 보상을 받을 거라 믿는 심리. 바로 마시멜로 실험이 대표적이죠. 미래를 위해 현재를 조절하는 힘. 이게 성공의 열쇠일지도 몰라요. 50번째, 행복의 쳇바퀴. 큰 기쁨도 큰 슬픔도 결국 익숙해져요. 그래서 새 차를 사도 승진을 해도 기쁨은 오래 안 가죠. 진짜 행복은 지속적인 감사에서 온다고 해요. 오늘의 평범함 속에서 기쁨을 찾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알려드린 심리학 팁 50가지 어떠셨나요? 듣다 보니 이거 진짜 내 얘기잖아 싶은 순간 하나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팁 하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만이라도 일상에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래요. 진짜 삶이 달라질지도 몰라요. 이런 콘텐츠 더 보고 싶다. 심리학 주제로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다. 그런 아이디어도 댓글에 언제든 환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